자, 2017년 수능 문제 8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뭐 아미노산도 나오고 루이스 염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쭈루루룩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서 일단은 뭐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하냐면은 산염기의 정의를 먼저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산염기의 정의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아레니우스식 산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식 산염기, 이렇게 세 가지 산염기의 정의가 있지. 자, 아레니우스식 산염기가 너희들한테 제일 익숙한 거죠. 사실은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나오는 거, 요걸 갖다가 아레니우스식 산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가 나오면은, 자, 일단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까? 자, 누구를 얘기할 거냐면 H 플러스 이온을 한번 생각을 해봐. H 플러스 이온이라는 건 원래 수소가 몇 번이니? 1번이지. 그러니까 양성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질량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수소는. 그럼 중성자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수소는 전자가 몇 개가 있었어? 하나가 있었는데 1 플러스 이온이라는 얘기는 전자 하나를 버렸다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H 플러스 이온이라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해도 되냐면 양성자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은 뭔 거야? 양성자인 거야. 양성자. 그러면 이 H 플러스 이온의 움직임을 보고 H 플러스 이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성자라고 그랬지, 그치? 양성자의 움직임을 보고 산과 염기를 판단하는 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자. 자, HCl이라는 아이가 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H3O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됩니다. 자, 대부분 초딩이 아니라면 다 알지. 얘가 누구니? 산이지, 산. HCl은 산입니다. 알잖아. 근데 HCl이 뭐가 되고 있어요? Cl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2O는 뭐가 되고 있습니까? H3O 플러스 이온이 되고 있죠. 그럼 잃었는지 얻었는지 바로 판단이 됩니다. 얘는 H 플러스 이온을 잃었어요. 양성자를 잃었고요. 얘는 H 플러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얻었죠. 그래서 H 플러스 양성자를 잃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니? 산. 그 다음에 얻으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 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정없으니까 하나 더 얘기 들어봅시다. NH3 더하기 H2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NH4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되었다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얻었니 잃었니? 수소를 얻었지. 그래서 얘가 염기가 되어 양성자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H2가 OH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양성자를 뭐 했습니까? 잃었죠. 따라서 양성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양성자를 얻어요. 그러면 걔는 양성자를 얻어요. 얻으면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염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성자를 잃어요. 양성자를 잃어버리면 얘는 뭐가 되었다? 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루이스 산염기라는 거는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한다, 뭐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비공유 전자쌍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게 루이스 산염기인데, 자, 그러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배위결합을 알아야 돼. 배위결합이 뭐였습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그러니까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전자를 제공하는 경우를 갖다가 배위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배위결합의 예시를 총 몇 가지를 내가 알려주냐면 네 가지의 배위결합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H2O에 H 플러스 이온이 돼서 H3O 플러스 이온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NH3에 H 플러스가 붙어서 NH4 플러스 이온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NH3에 BF3가 붙어서 뭐가 되는 경우? NH3에
BF3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BF3에 F-이온이 붙어서 BF4-이온이 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베이결합에 해당하고요. 이 베이결합은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합시다. 자, 베이결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뻔해. 자, 첫 번째, 당연히 베이결합 그 자체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합각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H2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아이가 H2O잖아. 그죠? 자, 그러면 자, 산소에 전자쌍 방향 하나, 둘, 셋, 네 방향의 전자쌍 방향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있으니까 원래 네 방향이면 109.5도의 정사면체 기본 베이스에서 빠지고 또 빠졌으니까 얘는 몇 도가 되는 거야? 104.5도가 되는 거야. 근데 H3O 플러스 이온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죠. 산소가 원래 물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기에 있던 비공유 전자쌍을 한쪽에서 준 거야. 이 방향으로 해서 이게 H3O 플러스 이온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방향이 몇 방향이야? 세 방향이 아니라 총 네 방향 중에 비공유 하나 있으니까 누구? NH3하고 같은 각도가 되니까 몇 도가 되는 거니? 107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베이결합에서는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결합각의 변화. 104.5도에서 107도가 됐으니까 결합각이 커졌네, 작아졌네. 이런 결합각의 변화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베이결합하고 결론 같이 엮여서 나오는 게 루이스야. 루이스 산염기. 자, 루이스 산염기는 뭐냐면요. 주인공이요. 비공유 전자쌍이야. 비공유 전자쌍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산과 염기를 정하는 게 루이스 산염기가 됩니다. 자, 루이스 산염기는요. 비공유 전자쌍. 여기를 보자. 물은 원래 이렇게 생긴 아이지. 그죠? 물은 원래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여기에 수소가 와서 붙은 거지. 수소가 산이라는 건 너희들도 다 알고 있잖아. 그죠? H 플러스 이온은 산이야 무조건. 그럼 얘네들이 산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자, 수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뭐 하게 됩니까? 산소로부터 받게 되지. 원래 산소 비공유가 두 개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수소가 받은 거야. 비공유 전자쌍을 받으면 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잃으면 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루이스 산염기는 브랜스테드 산염기하고 잃거나 얻는 게 반대예요. 주인공만 달라요. 양성자를 주인공으로 하느냐, 비공유 전자쌍을 주인공으로 하느냐. 그래서 H 플러스가 산, 얘가 산으로 작용한 거고 얘네들이 염기로 작용한 거. NH4 플러스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NH3가 있었고 여기에 수소가 하나 더 붙은 거지. 그래서 얘가 산인 거고 NH3가 뭐로 작용하는 거야? 염기로 작용하는 거야. NH3BF3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래 NH3가 이렇게 있었고 질소한테 비공유 전자쌍이 있지? 그걸 붕소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기가 되는 거고요. 받는 쪽이 뭐가 되는 거야? 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F4-는 원래 BF3가 이렇게 있는데 플로린 이온이라는 거에 주목해서요. 플로린 이온은 원래 플로린은 7개의 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를 얻었으니까 8개의 전자가 되니까 얘는 비공유 전자쌍만 4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만 4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서 여기에 플로린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가 염기가 되는 거고 받는 아이는 뭐가 된다? 산이 된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산과 염기를 결정하는 게 무슨 산염기가 되는 거야? 루이스 산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염기의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좀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자, 베이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결합 쪽이라든가 이쪽을 다시 한번 강의를 찾아보시기를 원하고요. 그쪽을 공부 한번 다시 한 다음에 이쪽 문제를 푸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요. 아미노산이라는 아이는 간단해요. 자, 탄소가 있어요. 그리고 탄소는 작대기가 몇 개입니까? 4개가 있죠. 이 네 방향에 한쪽 끝에는 COOH 카복실기가 붙고요. 한쪽 끝에는 NH2가 붙어요. 그리고 여기에 R 해서 알킬기라는 애인데 얘는 랜덤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NH2하고 COOH야. 얘네들이 중요해요. 자, NH2하고 COOH가 한 분자 속에 있으면 얘는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 COOH는요,
CO-이온이 되면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수소 이온을 버릴 수가 있어. 양성자를 버릴 수가 있어. 양성자를 버려. 그러면 얘는 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니? 산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NH2는 왜 중요하냐? 자, 지금 NH2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질소가 있고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NH2의 구조인데요. 자,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있지, 그치? 여기에 누가 달라붙을 수가 있냐면 수소 하나가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수소 하나가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수소 이온이.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NH2라는 작용기는요, 누구를 받아요? 수소 이온을 받아서 뭐가 될 수 있어요? NH3 플러스 작용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소 이온을 받아 얻으면 얘는 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니?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양쪽에 산이 될 수 있는 아이, 염기가 될 수 있는 아이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두 쪽으로 다 작용할 수 있다.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가는 아미노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미노산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 NH2도 있고 COOH도 있어야 되겠지. 근데 여기 COOH만 보이죠? 이건 개소리가 되겠죠. 기억에서 요게 기억이죠? 그 다음에 가는 루이스 염기로 작용한다. 자, 요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질소 주변에 지금 작대기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고요. 요게 비공유전자쌍이 있을 거라는 거 예상하겠죠? 그럼 요 비공유전자쌍 사이로 누가 붙어먹은 거야? 수소이온이 붙어먹은 거지. 그러면 요 과정에서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질소는 비공유전자쌍을 제공한 거야. 그죠? 비공유전자쌍을 제공한 거야. 비공유전자쌍을 제공한 거니까 루이스 산염기로 해석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수소이온, 양성자를 받았으니까 무슨 산염기로도 해석이 가는 거야?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로도 작용이 가능한 거야. 어쨌든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염기로 작용을 한 건데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니까 루이스 염기로 작용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가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으로 작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니은에서 가 보세요. 자, 어떤 식의 사건이 일어난 거야? COOH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COO-이온이 되고 있지. 그죠? 무슨 말이야? COOH가 CO-이온이 되는 거야. 수소를 잃었니?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산으로 작용한 거 맞고요. 양성자의 움직임으로 판단한 거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거야. 자, 다음번에 내가 시간적인 기회가 있다면은 이쪽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8번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는 이 정도만 가지면 문제를 충분히 해결 가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